자, 9번부터 좀 봅시다.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랑 y는 gx 직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근데 알파, 감마, 베타가 이런 순서, 베타 빼기 감마랑 감마 빼기 알파가 이런 순서를 지금 갖고 있대. 자, 기억번이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걸 집어넣으면 감마보다 지금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냐라고 지금 물어봤거든. 그러면 일단 감마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요 여기에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f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은 함수값은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결국은 이 두 근의 중점이죠. 그죠? 즉 추계 방정식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일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것까지 좀 체크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함수값은 여기에요. 그러면 함수값이 더 크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방정식 gx 곱하기 fx-g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자 gx가 0이거나 fx-gx가 0인 게 이 방정식의 실근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gx가 0이 되는 점은요 알파 하나예요. 그죠? 그 다음에 fx-gx가 0이 되는 점은 알파랑 감마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2개랑 감마 1개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이다가 맞는 답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니은번 틀려요. 디귿번이요. fx의 전체 제곱이 gx 곱하기 fx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부등식의 해를 좀 풀어주시면 돼요. fx 지금 공통으로 보이죠? fx를 나눌 거야. 근데 부등식에서 나눌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죠. 0이 되는 수가 있거나 혹은 음수가 있으면 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fx로 나눌 거기 때문에 fx가 양수일 때랑 fx가 0이 될 때, f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눌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fx가 양수일 때의 범위를 먼저 좀 찾아줘야 돼. 우리는 결국은 해를 찾는다는 건 x의 값의 범위를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럼 fx가 양수인 범위는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적을 수 있죠. 지금 나는 이 범위에서 해를 구해볼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fx가 양수예요. 그러면 fx라는 게 g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또 찾아내면 되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쪽에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오지. 그치? 나는 근데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은 범위에서 본 거니까 얘의 공통 범위를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오는 해는 첫 번째에서 나오는 해는요 알파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요. fx는 0일 때. 자, 그러면 x는 알파고 x는 베타예요. 맞죠? fx가 0인 점. 그지? 그러면 fx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근데 나누지 못해요. 0이기 때문에. 맞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고요. 자, 그럼 0이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냐? 맞지? 크거나 같아요? 네. 성립하죠. 그래서 x는 알파랑 x는 베타도 이 부등식의 해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여기 3번에서는 fx가 음수예요. 자, fx로 나눌게. 아니, 나누기 전에 음수인 범위 먼저 좀 찾을게요. 그러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부등식 풀어보면요 fx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gx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 자, 그럼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요 여기죠? 여기. 맞지? 자, 그러면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요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요 감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공통 범위야. 난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큰 범위에서 이러한 부등식의 해를 얻은 거잖아. 그치? 그럼 공통 범위요 x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통합범위입니다. 공통범위 아니에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이거인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알파, 감마, 베타 이런 거거든. 자, 첫 번째 범위야. 알파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요. 맞죠? 자, 두 번째 범위요. x는 알파이거나 베타이다. 됐어? 자, 그다음 세 번째 범위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모든 범위를 통틀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이쪽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x가 감마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해돼? 자, 그래서 디귿번이 맞네요. 부등식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꼼꼼하게 좀 봐야 돼요. 알겠죠? 케이스 잘 쪼개고. 11번 봐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죠. 두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fx랑 g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한다. 즉 축의 방정식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한번 먼저 해보자. 축방 하나 그냥 그을게. x는 p요. 그리고 부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fx가 더 크거나 같은 그거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지금 주어져 있죠? 그죠? 자, 그러면 fx가 지금 조금 더 벌어져 있지? gx가 좀 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g고 얘가 f야. 내가 지금 그린 그림으로 인하면 gx가 더 작은 쪽에 해가 나오지 않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축이 일치하다 했으니까. 맞아? 얘가 g고 얘가 f잖아. 그지? 그러면 g보다 g가 더 작은 범위가 이쪽이죠? 그럼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f랑 g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죠. 얘가 f, 얘가 g요. 됐어요? 그럼 결국은 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5라는 소리잖아. 알지 않아? 자, 그럼 끝났어. gx 마이너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맞죠? gx 마이너스 fx라는 것은요,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는 그냥 둘이 빼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2에서 2분의 1 빼게 되면 2분의 3이죠.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는 gx-fx의 해는 마1이랑 5 이렇게 두 개 가질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로 작성을 해버릴 수가 있죠. 됐어? 내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 여기요. fx, gx 각각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수가 들어가 있지 않냐? 그지? 그러면 fx-gx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찾으면 끝. 할 수 있겠죠? 됐어요? 쌤 p는 어떻게 찾아요? 얘 전개하세요. 오케이? 전개 안 해도 되겠구나. p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거 두 개 더해갖고 절반 나누면 p 아니냐? 어찌됐건 저찌됐건 두 함수 다 축방의 대칭이니까요. 됐어요? 얘들아, 이거 g 빼기 f다. 너네는 f 빼기 g 구해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요. 전 12번 봐요. 자, 부등식의 해와 2차 부등식의 해가 같대요. 저 부등식 어쩔 수 없다. 풀어봐야겠다. 어쩔 수 없이 쪼갤 수밖에 없어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그죠? 자, 얘가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되지? 그치? 그럼 좀 어떻게 쪼갤 거냐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 먼저 좀 생각을 해봐. 얘 음수 되려면 1보다
1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양수가 되려면 1보다 작고 3보다 크면 양수가 되죠.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로 좀 쪼갤게요. 4까지 쪼개줘야 된다. 귀찮다. 총 3개로 쪼갤게. 자, x가 1보다 작고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좀 쪼갤게요. 얘도 음수 나오는 걸로. 알겠지? 얘는 지금 양수인 거고요. 얘는 음수인 거야. 내가 적은 게. 알겠지? 자, 그러면요. 왜 머리야? 그대로 쭉 적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얘 음수라 했죠?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면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 계산하자. 플러스니까 마 3x 그리고 마이너스 1 마 3x 마이너스 1이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찾으시면 돼요. 자, 다 왼쪽으로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2차 부등식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해에서 얘를 구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의 공통 범위를 먼저 찾아주시면 됩니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공통 범위죠. 맞아요? 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볼게요. 얘만 음수요. 얘도 음수요. 오케이? 얘를 기준을 좀 놓고 얘 음수 양수 되는 것만 좀 살짝 찢어주면 돼. 알겠어? 그럼 얘 음수고요. 얘도 음수요. 그러면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이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3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판별식 때려볼래? 짝수 공식으로 25 마이너스 36이죠. 음수 나와요. 즉 얘가요 이렇게 생긴 거야. x축이랑 안 닿아요.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 해가 없어요. 맞아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가 없잖아. 아예. 맞지?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음. 그러면 1부터 3까지랑 해 없음의 공통 범위요. 뭐예요? 예린아 뭐야? 1부터 3까지랑 해 없음의 공통 범위 해 없음이죠. 야,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알겠어? 자, 세 번째요. 이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확인하시면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얘 양수요. 그죠? 얘도 양수요. 됐어요? 둘 다 양수. 그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계산 바로 했어.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거든. 얘 바로 그냥 계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얘가 x-2랑 x-8로 인수분해 되고요. 결국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공통 범위요. 뭐예요? 그렇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제는 좀 그려져야 된다. 웬만하면 이거 안 그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런 거. 그래서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결국은 이 부등식의 해는요. 정리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않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인 거니까. 됐어? 그랬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와 같대요. 그럼 얘들아, 이 왼쪽에 있는 2차 식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생각해봐. x 곱하기 x-8로 생기지 않았겠냐? 그래 안 그래? 얘를 보고
얘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자, 그러면요. 전개하세요. 계수 비교해요. A값, B값 나옵니다. 됐죠? 1013번 봐요. 너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얘들이 나한테 이걸 개인적으로 질문한 적들이 있는데 여기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봐서요. 막 인수분해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장 많이 해요. 실수를. 근데 아니죠. 그냥 x죠. 그죠? 자, 문제 읽어보면요. 정수 a에 대하여. 얘들아, 이 정수 a라는 게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항상. 오케이?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한 개뿐이래요. 딱 한 개뿐일 때 a의 값 구하여라.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은요. 그래프의 개형을 좀 그리면서 판단을 좀 하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음수면요. 위로 볼록인 함수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 최고차항의 개수 가지고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요. 얘 지금 문제에서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지. 그렇다면 A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A가 0이 되면 안 돼. 이걸로 시작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이걸로 많이 함정 판다, 진짜로. 오케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A가 0일 때의 상황 먼저 좀 확인해 봅시다. 자, A가 0이 된다면 0이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나와버리지. 안 되죠. 오케이? 확인을 꼭 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요.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 위로 볼록인 함수야. 위로 볼록인 함수. 그지?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요, 지금. A랑 A제곱에서 만나는데 A제곱이 크냐? A가 크냐? 제곱이 더 크죠? 그죠? A 음수죠? 그러면 A랑 A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해는요. 아래쪽 범위니까 이쪽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고 나 X가 A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러면요. 얘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 개뿐이라 했잖아. 한 개뿐이어야 돼. 근데 A보다 작고 A제곱보다 크다. A가 지금 음수니까 뭐 0 대충 여기로 잡을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딱 한 개만 나올 수 있겠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세 번째요. A가 양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만나는 점은 A랑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의 범위 찾으면 A부터 A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정수 X가 딱 한 개뿐이어야 되거든. 정수야, 정수. 자, A는 양수입니다. 양수 중에서 정수 1부터 생각해 보실래요? A가 1이면요. 안 나오죠, 한 개. 1부터 1까지잖아. X의 값이. 그치? A가 2면요. 2부터 4까지잖아요. 딱 한 개 나오죠, 3. 됐어요? 만약에 A가 3이면요. 3부터 9까지예요. 4, 5, 6, 7, 8. 총 5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됐나요? 14번 볼래?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자, 일단 2차 함수 있어요. 2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좀 적어볼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부등식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6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 f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식의 생김새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fx가 양수인 경우랑 fx가 음수인 경우 좀 나눌게요. fx가 양수인 경우는요. x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즉 fx가 양수일 때 지금 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3fx가요.
m 곱하기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x의 범위를 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둘게. 자, 그 다음에 f가 음수일 때요. f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럼 f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니까 좌변이 그냥 fx로만 남아요. 됐어? 내가 왜 이렇게 그대로 뒀냐면 그래프로 좀 해석하려고. 이게 m도 몰라. m을 모른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를 부등식으로 좀 풀어내면 많이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케이스를 좀 여러 개 쪼개야 되고요. 계산도 더럽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풀 거야. 이대로 풀 건데 fx를 좀 그릴 거예요. fx 그릴 거야. x축 필요합니다. 마3부터 1까지를 봐야 돼서요. 여기 마3이고 여기 1로 좀 잡을게. 1로 좀 잡을게요. 자, fx 이거 먼저 그렇게 마3부터 1 사이의 fx요. 마3부터 1 사이의 fx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야. fx가. 됐어? 자, 그리고요. 3fx요. 3fx라는 건 여기에 그냥 전체 3배를 한 거거든. 얘들아, 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마3이랑 1 지나는 건 똑같다고. 하지만 폭이 조금 더 이렇게 돼버린 거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3이랑 마3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내가 봐야 되는 거 결국 뭐냐? 3fx든 fx든 어떤 직선의 방정식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지나는 한 점이 있는데 어디 지나요? 그렇지. 마이너스 3,0을 항상 지나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3,0을 항상 지나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긴 거야. 오케이? 얘가 y는 m의 x 플러스 3이야. 얘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저찌됐건 내가 그린 초록색 그래프랑 파란색 그래프 아래쪽에서 정수 x가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일단은 마이너스 3부터 나오죠? 마이너스 3부터 6개 있어야 돼. 여기까지. 여기를 알파라고 좀 잡을게요.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6개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까지 총 6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3, 마2, 마1, 0, 1, 2까지 들어가야 되냐? 그치? 3은 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총 6개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2까지 들어가야 되고 3은 저 바깥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저 알파라는 얘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아야 대로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됐어요? 자, 양수 m의 최소값이요. 이제 끝났어. 결국 뭐야? 이 알파라는 얘를 다시 보면 이 초록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죠. 맞아요? 그러면 3fx는 mx 플러스 3 얘를 풀었었을 때의 x값이 알파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대로 다시 3x-1 x 플러스 3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3은 0 이거의 해가 알파예요. 그죠? 자, 그럼 x 플러스 3으로 한번 묶이게 되고요.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m은 0 이게 나오지? 그치? 자, 근 2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마3 하나요. 초록색 그래프랑 만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알파요. 얘가 알파네, 여기가. 여기서 알파 같네요. 됐어요? 자, 그럼 알파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3분의 3 플러스 m 이렇게 생겨버린 거죠. 이해되니?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m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 문제 많이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진짜 어려운 문제야. 안 풀어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죠? 15번 더 보자. 자,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얘들아 봐봐. 이 3에 1-x를 집어넣어 3분의 1-x를 집어넣었을 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해가 이렇게 지금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fx가 3x 플러스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해가 오직 한 개 지금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fx식을 조금 찾아볼까 하거든. 찾아볼까 해요. 그럼 fx식을 찾기 위해서는 너네가 어떤 작업을 좀 해줘야 되냐면 fx랑 x축과의 교점을 조금 찾아주셔야 됩니다. 왜 교점을 찾는다는 생각을 했냐면 얘의 해가 이거라고 주어졌거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알파보다 뭐 작거나 같고요. 뭐 알파가 더 작은 수로 합시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에서 뭐 예를 선생님 gx라고 해볼게. gx라는 게요.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음수에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5다, 1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얘를 보고 이걸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지금 g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요. 이거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접근해낼 거라고. 그니까 이 fx에서 요 x 값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찾아볼 거라고요. 알겠죠? 내가 얘를 f 알파 얘를 보고 f 알파는 0이 되는 점, f 베타는 0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 알파는 마이너스 5고요. 이 베타는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베타라고 좀 할게. 다시 얘의 해를 x1이랑 x2로 좀 놓을게요. 그러면 f의 1-x1을 3으로 나눈 거는 0이랑 f의 1-x2를 3으로 나눈 거는 0. 얘를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야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적으로 좀 해석을 하겠다 이거예요. 2차 부등식은 어려우니까. 알겠어?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요. 얘를 베타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x1이라는 게 1-3알파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x2라는 게 1-3베타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지금 내가 알파라는 얘를 마이너스 5로 잡아버렸고요. 베타라는 얘를 1로 지금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나 뭐 찾으면 되냐면 뭐야 이게 잘못됐네. 얘의 해죠. 지금 이거의 해죠. 미안해요. 얘의 해니까 결국은 x1이 마이너스 5 x2가 1 이런 식으로 지금 풀리겠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다시 조금 갈게요. 너네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봤었을 때도 선생님이 어디 갔어? gx-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면요. 얘를 하나의 hx로 봐버리면요. 이 h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즉 h에다가 마일 집어넣은 거가 0이 되고 h에다가 5 집어넣은 게 0이 되게끔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x값이 여기거든.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x1이랑 x2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좀 찾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잡을게. 얘를 f 알파는 0 되는 거랑 f 베타는 0 되는 걸 좀 찾을게요. 알겠죠? 알파랑 베타를 찾으면 fx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해돼? 자, 그러면요. 두 분의 합을 좀 써봅시다. x1 더하기 x2요. 얘는요, 마이너스 4예요. 즉, 2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2가 나오고요. 자, x1 곱하기 x2요. 2차 방정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5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시면 돼요. 얘네 둘이 곱하면 1 마이너스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 알파 베타요. 얘가 마이너스 5요. 즉 알파 베타가 0이 나오게 돼요. 있나요? 자, 그러면 요식 작성한다 했죠?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자, 그러면 fx라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고요. 알파 베타가 0이어야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지 않냐? 맞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최고차항의 개수만 이제 하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 어디서 따오시면 되냐면 나번에서 따오시면 됩니다. 나번에서요. ax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3x 마이너스 4분의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식이요. 이러한 식이 오직 한 개 존재한대요. 해가. 그럼 얘들아 봐봐. 이 a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지?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x축의 위치를 어디 있다가 하든 간에 한 개 존재할 수는 없어요. 맞죠? 겁나 많거나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지? 그래서 근이 한 개 존재하려면 위로 볼록으로 생겨야 됩니다. 위로 볼록으로 생겨야 되고요. x축이 이렇게 생겼다면 x축 위쪽에 이제 근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생겼다면 없죠. 여기 딱 만나는 순간에 한 개 나오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개 나오려면 접해야 돼요. x축과. 즉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a 값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죠? a 값이 나오게 되는데 a가 음수인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 나와요. 사실 a 값이 음수인 게.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16번 봐요. 내가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넘기자. 2차 부등식 안 풀어온 친구들아 16번부터 좀 풀어. 알겠어? 16번부터 좀 풀고요. 9단원 풀어오세요. 9단원이 좀 길다. 9단원 한 장만 풀자. 여기까지요. 170쪽까지 푸세요. 1016번부터 170쪽까지요.